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고소득 전문직이 겪는 돈과 삶의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삶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지.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함정이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고소득의 역설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치과의사의 높은 수입, 그 달콤한 매력 뒤에는 어떤 고뇌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고 힘든 수련 과정을 딱 끝내고 갑자기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게 되면 그 짜릿함은 정말 마약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재무 감각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맛보면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보여주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예요. 돈 잘 벌고 안정적이고 명예롭고, 그런데 오른쪽 현실을 보세요. 수입은 환자 수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힘든 환자들 때문에 감정은 바닥나고, 또 치과 의사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과소비의 늪에 빠지기도 쉽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함정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되는 임플란트 시술에 한번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되는 일반 치료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버는 이 큰 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 미래의 나를 위한 몫은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소비 수준을 확 높여버리는 거죠. 한번 올라간 씀씀이는요, 정말 문신 같아요.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자산, 말하자면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어다 주는 나의 기술, 나의 몸과 마음은 과연 얼마짜리 자산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마 상상도 못한 숫자에 깜짝 놀라실걸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어떤 치과 의사가 한 달에 순수익으로 1,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만약에 강남에 있는 상가에서 월세로 받으려면 연수익률 4%라고 쳤을 때 현금으로만 45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또 대출 60%를 끼고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112억 5천만 원짜리 빌딩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맞아요. 11억 2,500만 원. 이게 바로 월 1,500만 원을 버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진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100억 원짜리 빌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빌딩은 잘 관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죠?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면서 가치가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마치 100억 원짜리 초우량 자산, 강남 빌딩처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는 이 모든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 자산을 관리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활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나라는 자산을 잘 지키고 또 키워나가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시되는 게 바로 3단계 재무계획입니다. 진료실에만 평생 갇혀 살지 않고 그 너머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죠. 이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내 병원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가장 가성비 좋게 이익을 내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료 수입 하나에만 목매지 않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특히 병원을 개원하거나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빚이죠. 이 빚을 아주 무서운 이미지,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뒤쫓아오는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호랑이 얼굴이 2개예요.
적당한 수준의 빚은 내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 달리게 만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긴장감을 주는 거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아지면 그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포식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이 빚이라는 호랑이를 어떻게 길들이고 균형을 맞추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돈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돈을 그저 물건 사는 종이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론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저걸 살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이게 바로 진짜 부자가 누리는 특권 같은 거죠. 그래서 재무 능력에도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하수 단계죠.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게 중수. 그럼 진짜 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몇 수, 아니 몇십 수 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재정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 굳이 명품 가방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사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소비가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되는 경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투자에 대한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 불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정답, 무슨 대단한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나의 성격, 감정, 스타일 같은 내적인 기질이 딱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투자 원칙이 과연 현명한 신념인지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고집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 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오한 말까지 나옵니다. 나만의 투자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가 결국 돈을 넘어서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하나의 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돈과 삶을 대하는 지금의 방식은 과연 현명한 신념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고집일까요? 그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 겁니다.